안녕하세요. 지역사회복지론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네,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은 사회복지 실천 과정과 큰 차이는 없지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는 특징 때문에 실천 과정상의 요소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 조금 일반 사회복지 실천 과정과의 차이점입니다. 자, 오늘 이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은 크게 지역사회의 사정,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의 욕구 파악, 실천계획 수립, 실천계획의 실시, 평가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먼저 지역사회의 사정, 지역사회의 사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사정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지역사회, 자, 지역사회가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만 그 지역사회 문제를 파악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사정은 되게 중요한 지역사회 문제를 평가하는데 개입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잘 알고 있어야만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지역 주민들은 자신이 그 지역의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건 지역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물리적인 환경인데요. 이 환경은 주민들의 어떤 상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역사회의 물리적인 환경은 행정에 의한 구분, 초등학교나 중학교라는 이런 생활 중심의 구분이 아니라 행정관리상 어떻게 구분되어 있느냐, 이런 행정에 의한 구분, 그리고 지리나 지형에 의한 구분, 산이나 강, 그리고 철도나 도로 등이 지역을 구분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산업구조, 자, 그 지역이 어떤 산업에 종사하는지, 공업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또 농업지역인지 따라서 그 지역이 갖는 문제점, 해결 방안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주택 상황,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주택이 아주 없는 곳이라거나 이런 것에 따라서 문제점이나 대처 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교류의 장, 즉 지역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 패턴, 교류 패턴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지역 주민인데요. 자, 지역복지의 핵심, 지역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역 주민이죠. 이런 지역 주민에 대한 정보, 즉 인구의 동태나 주민의 의식, 그리고 지역의 네트워크, 주민의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 등을 알고 있어야만 그 주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지역의 주민 조직이나 단체들. 자, 지역에 어떤 조직이 있고 단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으며 이것의 자원을 조직하고 또 자원을 평가하는데 개입하는데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정보의 전달이랑 의사소통인데요. 자, 정보의 전달이랑 의사소통은 지역 내에서 어떤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또 요소를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권력 구조. 자, 그 지역에서 어떤 권력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때 그 권력 구조에 따라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어떤 개입을 한다면 훨씬 더 개입을 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역사회의 자원이나 구조를 파악하는 것. 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때 대부분의 방법은 그 지역에서 그 자원을 찾아서 활용해서 그 자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자, 지역사회 복지에서는 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지역사회의 자원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이 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두 번째로 지역사회 복지의 욕구 파악입니다. 자, 지역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 수준 또는 조건, 내가 어떤 기대치, 내가 필요한 생활의 욕구는 요만큼이라면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현실의 기대 욕구는 요만큼. 자, 요만큼이라면 나머지 부분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욕구로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그 지역사회의 욕구를 파악할 때 주민이 필요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생활 수준, 모자라는 부분이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구 파악에 있어서 지역사회 복지의 욕구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의 개인이나 집단이 안고 있는 개별의 어떤 욕구, 전반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겠죠. 개개의 아동이나 노인, 그리고 장애인이나 재가복지에 대해서 느끼는 문제 등을 파악하는 전반적인 복지 욕구. 그리고 두 번째로 과제에 따른 욕구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전반적인 복지 욕구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어떤 지역사회 복지의 욕구 전체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과제에 따른 욕구는 이것은 어떤 그 대상이나 문제에 한정해서 그 과제에 따라서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 느끼진 않더라도 지역 주민이 누구나 느끼는 것은 아니더라도 어떤 그 지역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이것은 사회복지사가 파악해서 문제점과 당사자가 느끼는 문제점 사이에 그 괴리를 찾아서 그것을 또 다른 욕구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지역사회 욕구를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지역사회의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 자, 이런 욕구의 내용을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면 이런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즉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나 복지관, 보건소 등에서 정기적인 사업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기존의 자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은 이런 욕구가 있구나라고 파악하는 것. 두 번째는 현지 답사에 의해 실제로 해당 지역에 나가서 직접 관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사업이나 상담을 통해서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현황, 그리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상담이나 자원봉사 활동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런 욕구가 있구나. 제가 쪽에 상담이 많았다면 제가 쪽에 관심이 많고 욕구가 더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모임이나 대화를 통해서 직접 주민이나 관계자 또는 관련된 전문기관의 시설이나 직원 등의 의견을 듣는 것을 모임이나 대화를 통해서 들음으로써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주민 간담회를 한다거나 또는 전문직으로부터 정보 수집에 의한 파악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통계조사인데요. 이것은 설문지를 통해서 어떤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문을 통한 방법은 우편이나 집합, 면접, 전화조사 등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네, 세 번째로 실천 계획의 수립인데요. 자, 이렇게 욕구를 파악했다면 어떻게 지역사회 복지를 실천할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자, 실천 계획의 수립은 네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과제의 명료화와 실천 목표 설정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서 어떤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지,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상당히 광범위하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문제점을 어떤 것을 해결할지 먼저 문제화시키고 그것을 어떤 과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 목표를 정할지 이렇게 명료화시키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많은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할지 이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많은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역사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중요하게 파악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긴급성이나 심각성, 얼마나 빨리 해결해야 되는지 심각한지, 그리고 지역 주민이나 단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즉 해결이 가능한지, 그리고 소수의 주민에게만 관련된 문제지만 이것은 또 다른 지역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지역 주민 전체가 대응하고 배려할 필요가 있는 문제 등을 위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우선순위를 결정했다면, 자, 과제가 정해졌다면, 목표가 정해졌다면, 두 번째로 실천 방법, 어떻게 그 지역사회 복지를 실천할지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과제를 정하고 나면 가장 적절한 실천 방법, 사례 관리라든지 자조 집단을 형성해서 운영한다든지 소지역 조직화 활동, 복지 교육, 자원봉사 활동, NGO 지원, 사회 자원 개발, 네트워크 형성 유지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실천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방법을 선택했다면 세 번째로 실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있어서 실천 계획의 수립은 우리가 설정한 목표나 목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지역사회 문제 해결, 주민 참여에 의한 지역 주민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지역사회의 연계나 협동 강화, 장래의 활동 기반 만들기 등에 초점을 두고 이 실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자, 이 실시 계획을 세울 때는 이렇듯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을 할지 또 어느 정도 횟수나 빈도로 할지 등 아주 상세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 있고 또 책임감 있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이 계획에는 반드시 평가나 관리 계획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계획이 다 그렇지만 이런 평가나 관리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 계획이 잘 되었는지도 평가함과 더불어서 이 계획이 끝나면 또 다른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평가 및 관리 계획도 함께 수립을 해야 됩니다. 실천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했다면 이제 계획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자, 실시. 우리가 이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서 많은 욕구 조사를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욕구를 파악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했죠. 자, 이런 실천 계획을 실시할 때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이 계획을 실시하려 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 계획을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촉진 활동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홍보 활동입니다. 자, 홍보 활동은 가능한 많은 주민이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인식을 넓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자, 주민들이 뭔가를 하긴 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많이 주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이러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잘 알고 있어라. 홍보활동의 구체적인 방법은 매스컴을 통한다거나 아니면 1대1로 개개인별로 홍보를 한다거나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널리 알려주는 홍보활동.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 참여의 촉진을 위해서 주민 참여 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참여죠. 주민이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이 주인이고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주체는 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 즉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이 얼마나 많이 참여할 수 있는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그 주민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주민의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는데요. 주민 참여 촉진의 방법으로는 자원봉사 의식이나 참가 의욕을 자극한다거나 주민 조직이나 단체를 강화하고 육성시킨다거나 또는 다른 조직, 기관, 단체 간의 각 다른 전문직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거나 또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민 조직이나 단체 리더를 양성해서 그 리더에게 어떤 책임을 준다거나 하는 것이 주민 참여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천 계획을 촉진시키는 활동으로 연계 협동 활동인데요. 자,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있는 다른 조직이나 집단 간의 연계 활동, 또 주민의 협동과 협력이 매우 필요한 세 번째 촉진 요소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을 다 거쳤다면 계획까지 실시를 하였다면 평가를 실시하여야 되는데요. 자, 평가는 계획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실천 활동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명확화시키고 또 이것을 통해서 향후 그 결과를 또 다른 실천 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평가는 반드시 끝이 아니라 이 평가를 통해서 또 다른 계획의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와 계획은 순환처럼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평가는 실천의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이 평가에 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또 다른 계획으로 변화시키고 또 다른 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순환 과정의 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평가 방법에는 첫 번째로 과정평가. 자, 과정평가는 우리가 이 그 실천 계획을 실시하면서 얼마나 주민들이 많은 활동을 통해서 뭔가를 얻었느냐, 조직화되었느냐, 협동이 되었느냐, 잘 응집이 되었느냐 하는 이런 과정을 보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결과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실천을 통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나타났느냐, 설정된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욕구 파악으로서 이 욕구를 파악함으로 인해서 실천 활동을 통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잠재되어 있던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 정도를 아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지역사회에 욕구가 많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도움이 된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